2단원 함수의 연속 할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처음 수투 공부했을 때 기억이 나겠지만 함수의 연속은 그렇게까지 볼륨이 큰 단어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내용이 함수의 극한과 유사하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실제로 오늘 밥 먹고 와서 풀어야 될 문제도 1단원보다는 양이 조금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뒤에 가서 도함수 쪽 가면 문제가 엄청 어려운 게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으니 최대한 오늘도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가볍게 복습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어려운 이야기까지 할 겁니다. 어젯밤에 수투 심화반에서도 이해하기 좀 힘들어하면서 빡빡하게 수업했던 주제를 똑같이 수업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고, 내신에서 아니 수능에서 다뤄질 수 있는 깊은 얘기까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직 처음에는 쉽습니다. 복습이니까요. 자, 함수의 연속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의 연속의 정의부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 먼저 이것부터 하자. 찬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가 뭐지? 그렇지. 그게 1단원에서 배웠었던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연속이다라는 건 하나만 추가하면 됐었지. 함수가 x =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뭐랑 뭐가 같으면 돼? 그렇죠. 좌극한도 같아야 되고 우극한도 같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함수값도 같아야 된다. 즉 이것만 추가됐을 뿐 거진 극한과 동일하더라 이런 거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불연속이란 친구는 어떤 게 있냐.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 세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연속이니까 그렇지 아니한 건 싹 다 불연속이 되겠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 있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얘는 뭐는 있지만 뭐랑 다르다? 극한값은 있지만 함수값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를 안 한다. 당연히 직관적으로는 그래프가 끊겨 있으면 불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정도의 예시가 불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는 말에 대한 정의만 좀 한번 다시 하고 갈게. 봐봐. 닫힌 구간 A, B에서의 연속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연속의 정의가 뭐지? 좌우함 세 박자가 같아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면 몰라도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됐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그 구간의 왼쪽 끝인 A를 생각해봐. A에서는 함수값은 있니? 있죠. 우극한은 얘기할 수 있니? 있죠. 근데 A부터 B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좌극한 얘기할 수 있니? 없어. 잠깐만. 자, 마찬가지로 구간의 오른쪽 끝인 B, 뭐랑 뭐는 얘기할 수 있지만 좌극한하고 함수값은 얘기할 수 있지만 뭐는 얘기를 못해. 우극한은 얘기를 못하지. 그러면 뭔가 원래 연속의 정의를 좌우함 세 박자가 다 같아야 돼요 라는 걸 고집을 부리면 닫힌 구간 A, B에서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 충분히 눈으로 봤더니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연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 우극한 얘기할 수가 있다고? 없잖아. 그러면 뭐야? 고집을 부리면 좌우함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우극한 없잖아요. 그러면 B에서는 연속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없겠네요 가 될 텐데 좀 직관과 위배되잖아. 충분히 연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닫힌 구간의 양 끝에서는 B 같은 경우는 뭐랑 뭐만 같아도 연속이라고 치자. 함수값하고 좌극한만 같아도 연속이라고 그냥 좀 유도리 있게 갑시다. A에서도 함수값하고 무슨 극한만 같으면 우극한만 같으면 연속이라고 그냥 칩시다 라고 유도리를 좀 발휘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연속의 정의는 세 박자가 맞지만 닫힌 구간에서는 양 끝에서 한쪽이 없으니까 함수값과 우극한, 함수값과 좌극한만 같아도 연속이라고 하자라고 조금 유도리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로레 정리나 평균값 정리 같은 걸 볼 때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이런 워딩은 많이 볼 거예요. 근데 미분계수, 3단원에서 공부할 미분계수를 미리 좀 땡겨와서 리마인드를 해봐.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였니, 재성아? 넌 모르겠구나. 브리치 특강들은 놈 누구 있나? 현재야. 열린 구간에 아니 말해버렸다.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죠? 그렇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예요. 미분 계수의 정의가 뭐니, 호영아? 그렇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야. 그럼 용준아,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뭐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네가 한 거를 붙여서 풀어봐라면 무엇에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돼? 아이 진짜 막대가리 새끼. 호영아 다시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고? 용준아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뭐라고? 막대가리 아니야. 방금 네가 말했잖아 10초 전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가 뭐야? 그래 그럼 호영이 말이랑 네 말을 붙여봐.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무엇에 무엇과 무엇이 뭐하다야. 그쵸?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게 바로 미분이 가능하다의 정의야. 그러면 방금 연속은 약간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래 이렇게 세 박자가 같아야 돼. 근데 구간의 왼쪽 끝은 이게 없으니까 뭐 이둘이라도 같으면 연속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고, 이 B 같은 데서는 원래는 세 개 같아야 되는데 요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만 같아도 연속이라고 하자 라고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세 개가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좌극한 우극한 이게 같은 거지. 그럼 만약에 닫힌 구간 여기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하지 왼쪽에서의 기울기는 따질 수 있어,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없으면 얘가 누구랑 같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또는 로레 정리 같은 걸 보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항상 열린 구간에서 언급되었던 거 기억하시나? 그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겠지? 알아두시고, 뭐 여기까지 문제를 푸는데 딱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연속함수의 성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의 성질과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fx라는 친구와 gx라는 친구, 이게 모두 다 x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치면, 야, 극한에서 마찬가지 아니야. 각각이 수렴하면 둘을 뭐 한 개 다 성립한다. 사치 연산한 건 다 수렴할 것이다. 물론 무슨 셈은 조심하자. 나눗셈은 조심하자. 마찬가지. f랑 g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거, 이것 또한 모두 x equal a에서 연속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지. 누가 위험해? 나눗셈일 때가 위험하겠지. 이럴 때는 당연히 분모가 0이 아닌지를 주의해야 된다. 맞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지. 봐봐. 자, 어떤 함수 y는 해놓고 여기에 2차 함수가 있고요. 뭐 그거분에 뭐 예를 들어 뭐 x 플러스의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분자만 따로 봐봐. 1차 함수는 연속 함수니? 맞아요. 분모만 봐봐. 2차 함수 연속 함수니? 맞아요. 그럼 그것들을 사칙연산 함수지. 그러면 이것도 성질에 의하여 연속일 수 있지만 뭐 때문에 무서워? 무슨 셈이야 지금? 나눗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이와 같이 새긴 함수, 요게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적 있지? 그러면 절대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면 2차 함수가 0이 안 된다는 뜻은 x축하고 안 맞는다는 뜻이고 실근이 없다는 뜻이니까 재성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어때야 돼요? 뭐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이런 함수를 봐봐. y는
x-의 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의 2다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 얘 약분하면 x 빼기 2 같아요. 그죠? 근데 과연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x-의 2 이게 되나요? 아니지. 약분하기 전에 조심해야 돼. 분모에 뭘 집어넣을 수 없어. 1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요 함수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근데 1일 때 대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일 때는 빵꾸가 뚫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함수다 라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약분되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지 말고 약분하기 전에 애초에 분수로 나와 있으면 분모가 0 되는 곳에선 절대로 함수값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면 뭐 이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의 성질을 생각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풀이 활용되는 거. 합성함수의 불연속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의 극한값 기억나시죠? 합성함수의 극한을 잠깐 복습해볼까?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중요한 마인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시 한번 f 합성 gx 잠깐만 극한 리마인드 이 녀석에다가 뭐 리미트 x가 a로 간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따져야 될 텐데 요 바깥에 있는 f 입장에선 내 안에 정의역이 x야 gx야? gx. 그러니까 x가 a보다 살짝 큰 채로 다가갑니다. 라는 정보만으로 f가 만족을 해? 아니었지. gx가 어떻게 돼가는데 1로 갈 건 1보다 큰데 작은데 이런 게 궁금했었지. 그래서 방향성을 끝까지 살려야 된다. 그게 이제 합성함수의 극한 1단에서 공부했던 거면 지금부터 공부하고 싶은 건 합성함수의 불연속, 즉 언제 합성함수가 끊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배경 지식부터 한번 해볼게. 배경 지식부터 봐봐요. F랑 G는 배경 지식이니까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쓸까요? 이상한 거 자꾸 늘리지 말자. 그냥 쓸게. BG가 나중에 뭔지 모른다 내가. 자, 예를 들어 F랑 G가 모두 x equal a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합성함수 f 합성 gx는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참, true, false. 자, true, false. 뭐가 맞니, 민준아? F, false. 왜요? 연속이라며 둘 다. 재성아 왜 그런데? 승우야 왜 거짓인데?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필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냅뒀습니다만 내가 하는 말은 들으면서 뭔가를 해야죠. 현재 투루는 이 새끼야. 이 대가리 투루댐 맞은 새끼. 거짓이긴 해요. 근데 왜 거짓이냐 이거야. 희승이 왜 거짓일까요? 그렇죠. 다시 극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F 입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게 X가 아니라 누구라서 GX니까 X가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따지고 싶은데 F 입장에서 내 안에 A가 아니라 누가 들어오는 거야? GA 이런 값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F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fx가 GA에서 연속인지 모르잖아. 딴 데선 끊겨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거짓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건 어때? f 합성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f 합성 gx는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현재 이건 true, false. 방금 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돼요. true, 왜요?
그렇지, 맞아요.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GA가 들어와도 당연히 연속이다. 이건 true다. 이렇게 되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이 생각이 이 문제의 출발점이야. 아, F라는 친구는 GA라는 곳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합성하면 불연속 함수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 따져볼 건 이겁니다. F 합성 GX라는 합성 함수의 불연속 의심점을 따져볼 겁니다. 자, 요 초록색은 배경지식이었으니까 얘에 이어서 1로 쓸게요.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성함수 F합성 G가 끊길 수 있는 의심점이 어디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1번은 너무 당연해. 안에 있는 GX라는 함수가 만약에 X = T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당연히 안에 게 끊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바깥에 영향을 미쳐서 끊겨 있을 수 있다. 일 수 있자니 일단 1번. 자, 그러면 두 번째. fx라는 함수, 바깥에 있는 겉함수죠. 겉함수가 불연속일 수도 있어. fx가 불연속인 점이 t라고 하자. 그 말은 f 입장에서 내 안에 t가 들어오는 게 무서운 거지. 그러면 합성함수 입장에서 x가 t가 되는 게 무서운 거냐? 아니죠. 누가 t가 되는 게 무서운 거야? gx가 t가 되는 게 무서운 거지. 자, 그래서 fx가 불연속인 t에 대하여 누가 t가 돼줘야 돼? gx가 t가 되는 x들. 이게 바로 합성함수가 불연속일 수 있는 용의자들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g라는 함수가 주어지고 합성함수의 불연속을 조사해 보시오. 그러면 일단 두 종류의 용의자들을 다 색출한 다음 그 다음에 실제로 걔가 진범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의심점일 뿐이지 실제로는 연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검증을 해야 돼? 연속임을 검증하는 방법이 뭐더라? 당연히 맨 처음에 적혀있는 거 좌우함을 다 조사해본다예요. 맞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책에 있는 예시는 천천히 읽어보시고 좀 간략하게 예시를 칠판에 그려서 한번 생각해보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치자. fx라는 함수가요. 이렇게 있어. 자, f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y는 x로 오다가 빵꾸 뚫리고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로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빵꾸 뚫고 여기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갑시다. 여기 1입니다. 1, 여기도 1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gx라는 친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여기가 마이너스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빵꾸.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가보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느낌이야. 자, 요 f랑 g에 대하여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성함수 f 합성 gx란 친구의 불연속 의심점부터 한번 따져보자. 자, 서준아, 일단 첫 번째, 안에 있는 누가 불연속인 점을 찾을까? 그렇지, 1번 gx가 불연속인 점을 찾아야 돼. 아, 용의자 1번 x 이퀄 얼마입니까? 0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현재야 바깥에 있는 f는 어디랑 어디에서 불연속이죠? 마이너스 1이랑 1. 그러면 x가 마일 1인 게 무섭다고? 아니라고. 누가 1인 게 무서워? gx가 1 아니면 gx가 마이너스 1인 게 무서운 거지. 그럼 호영아, gx가 1인 거 어디랑 어디냐? 하나는 0이고 뭐요? 여기 어디야? 그쵸,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명이 의심점일 거고, gx가 마이너스 1 되는 점은 어디일 거냐면 여기 있겠네. 뭐 1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얼마겠어요? 2겠죠. 그래서
그래서 2다. 자, 그러면 용의전 총 0과 마일과 2 이렇게 3마리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이 중에 진짜 진범이 누군지는 직접 해봐야 돼. 한번 검증해볼게. 한 2개 정도만 해볼게요. 먼저 0에 대한 검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할 건 이거야. 아,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합성함수의 극한 내용입니다. F 합성, G 합성, 우극한 따질 거고요. F 합성, G 합성, 좌극한 따질 거고요. 이제 함수값만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지. 자, 용준씨, F의 G의 0 플러스는 F의 뭐 플러스 또는 뭐 마이너스 뭡니까? 그죠? 보이시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1보다 작게 가니까 F의 1 마이너스. 민준아, F의 1 마이너스는 뭐니? 그죠? F1 마이너스는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마이너스 1일 거야. 얘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 G의 0 빼기. 민종이 0 빼기 뭐냐? 마이너스 1의 위에서 내려 꽂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는 이렇게 갈 거니까 우극한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겠네. 아, 그러면 원래는 세 박자가 같아야 되니까 얘도 조사해야 되겠지만 이미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었구나. 너 진범이구나. 이런 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소리겠지. 이해되냐? 아, 나머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나가시면 되니까 뭐 생략은 하죠. 자세한 예시는 책을 통해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 정도만 설명해도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솔직히 처음 공부할 때도 충분히 배우는 것들이니까요. 괜찮죠? 오케이. 자, 요렇게까지가 일단 합성함수의 극한이었습니다. 뭐가요?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따져봐야 된다고. 기가 막히고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연속이 될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용의자 색출로 끝내면 무조건 틀려. 이 중에 누군가는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03 존재성 정리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일단 존재성 정리란 무엇이냐? 정확한 값 x는 얼마다 뭐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정리는 아니고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 뭐뭐뭐뭐인. 자, 선근씨, 내가 월요일날에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했죠. 혼자 공부할 거면 혼자 하시면 되지 왜 학원에 와요? 까불지 말라고 했지. 나한테 까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에 있어서 까불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말 다 네가 100% 알아요? 나만큼 떠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머리에 잘 정리돼 있니? 그럼 그딴 점수 안 나왔겠죠. 공부를 하는 태도를 바꿔야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원래대로 공부할 거면 나한테 공부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3번 03 존재성 정리입니다. 말하다 어디까지 말했네. 존재성 정리란 무엇이냐면 정확한 값이 얼마다라는 걸 구하는 정리는 아니고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떠한 값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까지밖에는 못하지만 그게 또 의미를 갖고 있는 정리인데 총 수투에서는 4개를 배우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 최대 최소 정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이값 정리. 이건 뭐 예전 말로는 중간값 정리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오늘 딱 배우는 건 아니고 미분 단원 들어가가지고 로레 정리와 평균값 정리 이렇게 배웁니다. 평균값 정리는 mean value 평균값 theorem 정리여서 MVT라고 종종 줄였습니다. 총 이렇게 4개의 정리를 배우는데 얘네 중에 이제 3, 4는 오늘은 좀 언급을 당연히 안 할 거고요. 1, 2번 2개를 공부할 건데 사실 1번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건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직관적으로 충분히 와닿습니다. 함수 fx가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아주 직관적인 내용이야. 뭐 당연하겠지. 뭐 이렇게 있으면 최대, 최소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뭐 물론
간단해 보이는 정리긴 하나 그래도 명제니까 좀 천천히 보면 명제라는 건 가정과 결론이 있는 거니까 저 가정일 때만 성립한다는 거거든. 그럼 반대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나? 를 생각해보자. 그럴 거예요. 왜? 봐봐. 이런 거 어때? 이거는 최대값 있어? 없지. 왜냐면 요로 가고 싶은데 빵꾸니까 정확한 값이 없잖아. 그치? 자,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생기면 이건 무슨 값이 없어요? 최소값이 없겠죠. 그 다음 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한 말이 뭐냐면 이거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긴 하지. 양끝이 안 채워져 있을 뿐. 그럼 이거 최대도 최소도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왜 배우나요?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진 않아요. 왜?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을 거니까. 뭐 굳이 최대값이 있음을 증명하시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니? 얘는 나중에 적분 단원 가가지고 어떤 하나의 또 정리를 증명하는 데 사용이 돼요. 수투는 1, 2, 3단원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깔아놓지 않으면 갑자기 3단원 가가지고 갑자기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라는 말을 하면 생뚱맞기 때문에 여기다 미리 깔아놓은 것뿐 교과서상의 흐름에선 중요하나 문제풀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냥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중에 증명할 때 그 증명 여러분들 외워야 돼. 근데 그 증명할 때는 아마 거의 3, 4주차쯤 될 테니까 그때 가서도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사이값 정리는 또 마찬가지로 직관적입니다.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의 높이와 끝점의 높이가 다르다고 치자. 뭐 그래프로 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A, 여기가 B야. 그리고 그 사이를 끊기지 않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FA라는 높이가 있을 거고요. F의 B라는 높이가 있을 거면 FA랑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 K가 있을 것이다. 그 값을 Y값으로 갖는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지 않다면 FA랑 FB 사이의 값 K에 대하여 F의 C는 K다. 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런 거지. 뭐 다 직관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문제에다가는 좀 활용할 여지가 있어요. 얘는 어떤 식으로 활용될 거냐면 조금만 멘트를 바꿔봅시다. 다 내용은 알 테니까 빨리빨리 가자고. 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함수 있습니다. 근데 A일 때 함수값이 음수고요. B일 때 함수값이 양수였음. 근데 이 사이를 끊기지 않게끔 지나가야 돼. 그러면 필시 이 곡선은 무슨 축과 만날 것이다? X축하고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지. 즉 정리를 해보면 자, 부호가 다르다는 거 멋있게 쓰면 FA랑 FB의 곱셈이 무슨 수다? 이거이면 fx가 0이 되는 즉 x축과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다 라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A랑 B를 대입해 봤을 때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근이 존재할 것이다. 근데 얘도 명제니까 잘 생각해보자. FA, FB가 음수면 근이 존재한다야. 그럼 이번엔 이 명제의 역을 생각해보자. 근이 존재한다면 양 끝의 부호는 다르다. 맞아, 틀려? 틀리죠. 당연히 근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양 끝의 부호는 같을 수도 있다. 근 이렇게 있고.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런 건 어때? 곱한 게 음수면 근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곱한 게 양수면 근은 없냐? 똑같은 발레로 논파할 수 있지. 곱한 게 같아도 근은 있을 수 있어. 즉, 이 사이값 정리는 뭔가 만능 툴은 당연히 아니고요. 어쩌다가 부호가 달랐을 때 있겠네 정도를 알 수 있는 용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사이값 정리뿐 아니라 나중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이런 예시를 한번 봐봐요.
F1은 양수, F2는 음수, F3도 양수, F4는 음수. 내가 이런 얘기를 펼쳐볼게. 잘 들어봐.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요 사이에 근 한 개 있겠다. 2랑 3의 부호 반대니까 요 사이에 한 개 있겠네. 3이랑 4의 부호도 다르니까 요 사이에 한 개 있겠군. 1이랑 4도 부호가 풀마로 다르니까 여기도 근 하나 있겠다. 따라서 1에서부터 4 사이에는 근이 적어도 4개 있겠다. 내 말 어때, 현재야? 왜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가 온단 말이야. 왜냐? 뭐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지. 1일 때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네. 만약 실제로 이렇게만 그려진 함수면 근이 3개는 있지만 4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저 핑크가 잘못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구간이 겹치게끔은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져갈 때 구간이 겹치면 사이값 정리는 확 신빙성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랑 로레 정리나 평균값 정리, 이들은 모두 겹치지 않는 구간당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좀 주의를 해주십시다. 물론 앵간한 병신이 아니고서야 이걸 4개 있다고 하지는 않겠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근이 적어도 몇 개 있다까지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3개 있다라고까지밖에 말 못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충분히 뭐 5개, 6개일 수도 있어. 몰라요. 적어도 3개 있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지? 자, 이렇게까지가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자, 잠깐 숨 돌리고 그 다음에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이후에는 휴대폰 모두 바깥에 꽂아 놓으시고 10분 후에 뵙니다.